到韩国的法务部，法务部的3楼就是所谓的小黑屋。这个小黑屋可不是一般人。 최근 중국 SNS에서 한국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중국인들만 범죄자 취급을 하며 구치소와 흡사한 공간인 검은 방으로 데리고 간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었는데요. 일반인들뿐 아니라 언론사 등 매체에서까지 이를 다루며 한국에 가면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죠. 중국인들이 한국 공항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看得见吗？就是他们是去做披萨。 중국인들이 말하는 이 검은 방은 인천공항의 출국 대기실이었습니다. 출국 대기실이란 외국인의 효율적인 송환 집행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 공간은 국가가 관리하는 곳인데요. 중국인들의 주장처럼 인천공항 측에서 갑자기 중국인들만 이유 없이 데려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2002년부터 있었고 내내 잘 사용되었던 곳인데요. 불법 취업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잠시 대기하게 했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용도죠. 즉, 부적절한 목적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공항을 통과하지 못하고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 이 일을 겪은 중국인들이 심통이 나서 SNS에 낭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중국 SNS에 인천공항 검은 방 이야기가 확산되자 순수하게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많은 중국인들도 한국에 갔다가는 자신도 갇힐까 걱정이 돼 한국 여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선 지난 2022년 6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습니다. 특히 태국인이 많았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구, 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 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이후 8일 동안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불어된 태국인은 모두 736명이나 되었죠.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을 타고 방콕에서 제주로 왔던 태국인은 1,228명으로 60%가량이 제주공항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출국 대기실은 꾸준히 이용되어 왔으며 중국인만 미워해서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이 출국 대기실을 경험한 외국인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연간 약 43,000명에 달할 정도죠. 그만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역시나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은 보통 불법 취업입니다. 중국 SNS에 들어가면 중국인이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한국의 높은 임금 등 한국 취업을 추천하는 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 일을 하고 한국 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불법이 훨씬 쉬우니까 자꾸 시도하는 것일 텐데요. 최근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0대 중국인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로 알려졌죠. 심사를 강화해도 여전히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 성당 묻지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무사증 입국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란 외국인이 사증,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와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청거루이가 기도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해친 일인데요.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남아있어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청거루이는 상해할 마음으로 찔렀는데 숨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청거루이는 수사 과정에서 자기 머릿속에 칩이 심어져 있었다는 등 이상한 소리들을 늘어놓았었죠.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및 허베이 경찰 등을 통해 확인 결과 수년 전부터 망상 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아와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청거루이가 최종 범행 장소를 성당으로 택한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는데 성당에서 사람을 해치면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관대하게 개방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2016년 9월 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제주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과 손님 등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가 매우 흉흉해졌던 가운데 청거루이 사건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2008년 제주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제주도 한정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를 허용한 이후 외국인 범죄자 수는 매년 증가했었습니다. 날로 흉포해져 2015년에는 5대 강력범죄자가 140명을 넘었을 정도였죠. 무차별 유치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청거루이 사건으로 쐐기를 박은 셈이었죠. 물론 모든 중국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건 옳지 않겠으나 애초부터 비자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불법 체류나 범죄를 할 만한 사람을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없었으니 아무래도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장 유학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기자는 마침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아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학생은 기자를 멀뚱멀뚱 쳐다볼 따름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걸어봐도 도통 대답이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학생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었죠. 결국 학생도 답답했는지 그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는데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말이었습니다. 이런 언어 실력으로 어떻게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왔을까? 기자는 취재 시작부터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정문 앞 낡은 상가 건물은 유학을 빙자해 국내에 불법 취업하는 짝퉁 유학생이 대학가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장소였습니다. 건물의 2층, 3층은 외국인 기숙사로 개조되었습니다. 한 방에 4명씩 총 16개 방이 있었죠. 자신을 대학 중국 유학생회 회장이라고 소개한 C씨는 같은 유학생 신분이지만 공부는 뒷전이고 돈벌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C씨가 다니는 대학의 중국 유학생 수는 190여 명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80명에서 90여 명은 수업 시간에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이른 시간인데도 기숙사는 텅 비어 있었죠. 디양은 한국에서 임금이 훨씬 높으니까 돈 버는 게 좋아서 그러는지 다들 학교에 안 나온다며 처음엔 피곤해서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중엔 어디로 도망가기도 한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죠. 당시 중국 대학생과 고교생을 국내 대학에 소개했던 중국 현지 브로커는 중국 유학생 100명 중 괜찮은 집안에 순수한 공부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유학생은 10명 미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나머지 90명 중 40명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10명은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심사가 허술한 유학생 신분을 악용한다는 것이었죠. 또 한국인과 결혼 후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수법도 유구한데요. 어느 한국인 남성은 한국에 위장결혼으로 입국하고 바로 이혼한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체류 만료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는데요. 이후 관할 출입국은 이들에게 목적이 투명하며 진정성이 없다며 6개월의 체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중국인 여성은 아니나 다를까 주소지를 옮겨서 체류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관할 출입국도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없다며 1년을 허가해 주었는데 중국인 여성이 행보가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상 남편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올렸고 주거지 이탈 후 다른 건물에 방을 얻어 계속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만 두고 소송 기간에 체류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던 거죠. 참다 못한 남편은 관할 출입국에 자신이 위장결혼을 당한 거라고 신고했고 체류를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법으로는 어떻게 중국인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불순한 의도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출국 대기실로 인도되는 중국인들이 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포털에서 언급되는 한국 공항의 검은 방이란 한국에 입국할 때 뒤가 구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중국인이라도 찔릴 게 없는 당당한 이들이라면 애초에 검은 방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한편 출국 대기실은 20년간 민간이 운영해왔는데요. 그간 출국 대기실은 강제퇴거실이나 난민실과 유사한 기능을 해왔음에도 법무부 등 정부 관할이 아닌 민간 항공사 운영협의회 AOC가 운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법무부에 이관되었는데 오히려 관리 체계가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카자흐스탄인들이 활주로 담장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열악한 처우로 관련 업무에 인력난이 심해진 데다 입국부러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시스템 등도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인 2명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창문을 깨트려 탈출한 뒤 공항 경계 담벼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구 외국인청의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부로 판정을 받았죠.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제2터미널 3층 환승구역 출국 대기실에 머무르다 3월 26일 탈출을 감행한 것인데요. 인천공항에선 법무부가 관리를 시작한 뒤 출국 대기실 운영이 전반적으로 산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과거에 출국 대기실을 관리하던 하청업체 프리전이 입국부로 외국인의 출국 대기실 인솔과 생활관리 및 송환 탑승 절차 등을 일체 책임졌으나 법무부로 이관된 뒤로는 각 역할 분담을 놓고 기관끼리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의 한국 입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꼼꼼해져야 할 텐데요. 위험한 이들을 들어오게 해 선량한 한국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